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SK 하이닉스 EUV 위에 5조 쏜다. SK 구조조정, 팔건 과감하게 판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EUV를 위해서 5조를 쓰는 SK하이닉스예요. 내용을 보면 SK하이닉스가 차세대 공정 양산 대응을 위해서 EUV 장비 구매에 약 5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24일 날 SK하이닉스는 향후 5년간 ASML에서 4조 7천억 원 규모의 EUV 노광 시스템을 구매한다라고 지금 공시를 했죠. 증권위원회에 공식적으로 공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SK하이닉스는 이 시스템 구매 목적이 뭐냐? 그것은 차세대 공정 양산 대응을 위한 EUV 장비 확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매는 자기 자본 대비 7.34%에 해당할 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이번 장비 구매에 사용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취득가액은 EUV 스캐너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신규 장비, 기계 장치 및 설치에 소요되는 총 예상 금액, 말하자면 EUV 스캐너, EUV 장비만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비까지 지금 다 포함이 된 금액이다 라는 것이죠. 취득 예정 일자는 최종 기계 장치를 인도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 기준이며 계약 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서 이 날짜들은 변경될 수 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EUV 노광 장비 한 대당 평균 가격은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 수준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지금 2,000억 원이라고 적어진 것은 설치비까지 지금 포함이 된 가격이죠. 이에 따라서 SK하이닉스는 5년 동안 20대 이상의 장비를 도입하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세운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자, 2,000억 원이니까 지금 거의 5조 가까이 들은다 그러니까 20대, 20대 정도. 지금 EUV에 기존에 쓰이던 불아르곤 광원에 비해서 14분의 1 미만으로 파장 길이가 짧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이유 때문에 그 흡수가 굉장히 잘 돼요. 그렇지만 이 짧은 걸 왜 쓰냐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짧기 때문에 얇고 세밀한 회로 패턴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자세하게 더 그려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ARF 공정이죠. 불아르곤 공정입니다. 지금 EUV 공정이죠. 자, 선명도를 보세요. 이거 7나노 기준이고요. 이게 삼성전자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같은 7나노인데 ARF 공정, 이번에 7나노 같은 경우는 ARF하고 EUV 공정이 같이 사용이 됐죠. 저번에 TSMC와 같은 경우는 7나노 공정을 ARF, 불아르곤 공정으로 들어갔고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EUV 공정을 7나노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7나노 공정에 대해서 어떤 게 비교 우위가 있느냐라는 그림들이 계속 떠 있었는데 이것을 제가 따온 것입니다. 이게 삼성전자에서 나온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인데 똑같은 패턴을 그렸는데 ARF 공정에 들어가면 이 정도, EUV 공정에 들어가면 이 정도, 선명도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RF 공정을 쓰지 않고 EUV 공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마이크론과 같은 경우는 지금 D램을 1A D램, 1알파 D램이라고도 하는데 1A D램을 만드는데 EUV 공정이 아닌 ARF 공정을 사용하죠. 지금 이게 TSMC와 거의 비슷한 효과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지금 ARF 공정이 아닌 EUV 공정을 기다리고 있는 애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이크론의 1알파 D램을 누가 살 것이냐 라는 생각을 갖고 또한 DDR4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DDR5가 지금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ARF 공정이 아닌 EUV 공정을 사용해서 DDR5까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올해 SK하이닉스는 EUV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반기에 10나노급 4세대인 1알파 D램의 양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DDR5에 대한 양산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EUV를 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1 베타 D램 같은 경우는 EUV 장비를 쓰지 않고서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이크론도 1 베타 D램 같은 경우는 지금 EUV 장비를 쓰기로 지금 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EUV를 적용한 제조 공정 개발이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다른 내용, 두 번째 내용입니다. SK는 지금 팔 것은 과감하게 판다. 야구단, 유전, 지분까지라고 지금 적어졌는데, 지금 SK가 M&A도 많이 하지만 그 지분을 굉장히 많이 팔고 있고, 그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불리는, 필요 있는 것이지만 나중에 봐서 별로 성장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 아니면 지금 현재 수익이 날 때 지분을 빨리 팔아서 다른 데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팔아가는 지금 SK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SK 지주사인 SK는 SK바이오팜 지분 860만 주를 시간 외 대량 매매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을 해서 1조 1163억 원을 확보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매각 후 지분율이 지금 64.02%, 기존 구주 매출이 2천억 원을 더해서 지금 현재 경영권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은 현재 SK가 직접 소유하고 있고 경영권은 여전히 SK가 갖고 있고, 그러면서도 1조 3천억 원가량의 현금을 손에 쥐게 됐다라는 거죠. SK바이오팜은 지난해 증시 최대 화제작 중 하나였죠. 그래서 SK는 투자와 육성, IPO, 기업 공개의 수순을 밟아서 투자금의 회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회수 재원은 다시 성장 사업에 투자를 하는 투자 선순환 구조로 지금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투자금을 판매하면 다른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M&A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손바꿈이 굉장히 심한 기업이 지금 SK예요. 지금 SK는 2019년도에 SK이노베이션 페루 석유 광구를 10억 5,200만 달러, 당시 환율로 1조 2,500억 원에 다른 회사에 매각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또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 SK루브리컨츠. SK루브리컨츠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거냐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뭐 오일 같은 것, 네, 그걸 만드는 뭐 엔진 오일을 만드는 회사가 SK루브리컨츠예요. 그리고 SK종합화학 지분 일부를 매각하기로 하고 매각 주관사 선정까지 이미 마친 상태예요.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지금 3조 원 이상으로 분류되는 딜이 지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죠. SK네트워크스는 지난해 주유소 사업, SK가 주유소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난해 주유소 사업을 국내 경쟁 상대인 SK오일뱅크 등의 1조 3천억 원에 매각했어요. SK가 같은 경우는 SK네트워크스와 SK 자체가 이 두 개가 주유소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SK네트워크스의 주유소 사업을 오히려 경쟁 상대인 현대오일뱅크에 넘겨버린 거죠. 1조 3천억 원에. 그래서 현대오일뱅크가 단순에 국내 주유소 운영 2위로 올라섰어요. 1위는 여전히 SK가 되겠죠. 또 제주 SK 핑크스 골프 클럽을 SK 계열사인 회찬에 매각해서 사업 구조 재편도 변경했습니다. 다른 데 넘겼으니까, 같은 계열사로 넘겼으니까 그렇게 큰 문제 없는데 뭐 필요한 만큼 이렇게 넘겨버린 거죠. 그리고 SK텔레콤은 최근 야구단 SK와이번스를 신세계그룹에 매각했죠. 지금 그룹의 심볼격이에요. 지금 SK와이번스가. 그런데 오너일과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의 제안으로 최태원 회장이 전격 받아들이면서 지금 SK와이번스를 신세계그룹에 매각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신세계 SSG 뭐라고 부르던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즘 SK는 최 회장의 3년 선언을 한 후에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기존 사업도 지금 매각 대상에 오를 수 있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3년 선언이 뭐냐? 그걸 보면 최 회장이 지난 2019년도 제주에서 관련 CEO를 모아다가 단순히 매출을 늘리고 비용을 줄여서 이득을 내는 형태가 아닌 전혀 다른 새로운 게임을 생각해 달라고 하면서 기존 자원을 3년 내 다 없앨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라라고 말을 했어요. 말하자면 지금 모든 걸 갈아엎고 새로운 패턴으로, 새로운 재편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죠. 지금 SK그룹 하면 보통 보면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현재 반도체, 통신사업,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통신사업은 SK텔레콤, 배터리와 같은 경우는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요즘 사람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근간 자체는 SK이노베이션 계열의 SK에너지, 말하자면 석유, 그리고 SK종합화학. 왜? 옛날에 성경이었었잖아요. 성경의 이름이 바뀌어서 SK인데, 옛날에 성경 하면 생각이 나는 게 옷 만드는 회사, 아니면 테이프 만들었던 회사, 이런 것들 생각을 하잖아요. 말하자면 케미칼 쪽에. 케미칼이 원래는 기본 근간이었어요. 여전히 근간이고요. 그런데 요즘 생각을 하면 반도체인 SK하이닉스 인수했던 거죠. 통신사업 SK텔레콤 그것도 인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배터리 사업을 만들죠. SK이노베이션. 네, 요즘 다 나온 것들이에요. 아니면 인수를 했든지. 그리고 SK텔레콤의 통신사업도 지금 해외로 영역을 확장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물론 SK텔레콤이 도이치 텔레콤과 협력해서 새로운 신성장 사업을 만든다라는 말들도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커질 거냐고죠. 해외 그 통신 사업을 인수를 해야 되는데 보다 그룹 같은 경우로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SK는 신성장을 위해서 바이오 등의 신사업에 지금 매달리고 있죠. 그래서 SK 바이오팜이 지금 나오게 된 것이고요. 최근 SK ENS를 통해서 수소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유 사업들이 져가고 있죠. 지금 전기자동차가 지금 되면서 정유사들이 많이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수소 사업으로 이게 손바꿈이 되는 거죠. ENS를 통해서. 이는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기존 정유 사업을 벗어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지금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발전 사업 등과 연관된 새로운 사업 모델이 지금 나오게 될 것인가 라는 마음에 지금 집중이 되고 있죠. 또한 지금 현재 작년이죠. 작년인가요? 제가 기억하기엔 작년인데 동박업체인 KCFT, 이 KCFT가 원래는 LG 반개회사예요. LG 반개회사인데 이 LG 반개회사인 KCFT를 인수해서 SK 넥실리스로 새 출발한 것도 이렇게 지금 새로운 사업 재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원래는 KCFT가 LG화학의 지금은 LG에너지 솔루션으로 바뀌었는데 LG화학에 그 동박을 많이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동박업체 자체가 반도체에도 많이 쓰이잖아요. 원래 기본적으로 이전에 LG반도체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물론 그게 나중에 SK하이닉스, 현대전자하고 합병하면서 SK하이닉스가 되고 중간에 펜텍도 빠져나오고 이러한 것들이 됐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러한 새로운 신성장 사업 이런 것들을 보여주죠. 지금 SK 넥실리스와 같은 경우는 동박 제조 기술력 세계 1위인 업체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말레이시아에 공장을 짓고 있어요. 또한 화장품 1위 업체인 SK 바이오랜드를 현대백화점에 매각했어요. 그래서 현재 SK 바이오랜드란 이름은 없고 현대 바이오랜드로 지금 이름이 바뀐 상황입니다. 지금도 M&A를 위해서 SK는 열심히 뛰고 있고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잘라내는 지금 SK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오늘 두 가지 내용이었죠. SK 하이닉스가 EUV를 위해서 5조 원을 쏜다. 그리고 SK는 지금 구조 조정을 위해서 과감하게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회사로 바뀌었다. 지금 몇 년 후에 SK의 입장은 어쩌면 정유업계는 거의 손을 털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나가 봐야 알겠죠.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